안녕하세요, 맨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찐한 사골이죠. 바로 모하비입니다. 국내에서 함부로 까면 안 되는 빡센 차, 매니아층이 아주 두터운 차량 중에 하나이죠. 10년 전쯤에 제가 사고 싶었던 차량이기도 해서 기대가 아주 많이 되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아직 영세한 유튜버지만 저희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언박싱할 기회를 주셨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명절이었던 관계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박스를 저희가 직접 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흔쾌히 차량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차주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호구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충북 영동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곽승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동 유지셨군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 공정한 시승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가져왔고요. 설문지는 저희가 이렇게 취조하는 거 아니고요. 성실히 작성을 해오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트림과 옵션 그리고 등급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요, 모하비 더 마스터즈 등급이고요. 옵션은 렉시콤팩, 블랙 알로윌, 알콘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나름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HU들을 옵션으로 넣어준다고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보고 있냐, 기아 자동차? 차량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입 가격은 기본 5,700만 원이고요. 700만 원 할인 행사가 붙어가지고요. 총 가격으로 5,700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인가요? 5,700은 이제 취등록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구입한 시기와 누적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월 중순쯤에 이제 이 차량을 계약하게 됐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1월 말 정도에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름도 안 된 차량이네요. 따끈따끈하고 뜨끈뜨끈한 신차입니다. 몇 킬로 타셨다고요? 지금 183km 정도 주행한 것 같습니다. 새 차네. 한 달 유지 비용은 아직 얼마 타보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보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타셨을 때 실주행 연비 차량을 이제 많이 끌어보진 않았는데요.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7km에서 8.2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는 아직 제가 운행을 안 해봐서 이번에 운행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략 한 고속주행은 10에서 한 11k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상. 엔진 구동 계통이 좀 옛날 모델인 관계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연비가 최신 다른 국산차나 아니면 수입 3000cc 디젤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5가지. 다른 영상물에서 많이 봤는데 승차감 같은 게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보니까 새 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승차감을 만족하고 있고요. 차량의 이제 무게감과 6기통만의 그 강한 힘, 그런 거를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량 내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적절한 조화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이 차량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모하비의 장점이 4가지밖에 안 되나요? 말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모하비를 사실 수도 있는 미래의 모하비의 고객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하비의 장점이 4가지밖에 없다, 이러면 이분들이 사실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단점 5가지. 자, 이것도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빡센 그 차량 카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하비잖아요. 모하비 카페에서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연비랑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이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단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차를 사길 정말 잘했어. 앞으로 이제 제 가족들이 이 차를 타게 될 거고, 타게 될 분들을 안전하게 좀 모실 수 있다는 게 이 차량의 좀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주분과의 인터뷰였고요. 차량을 실제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앞부분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차량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뭔가 바뀐 듯 바뀌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전면 그릴과 범퍼는 많이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옆으로 한번 와보시면 옆면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인은 거의 손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뒷면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바뀐 그런 느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뒤에 지금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예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플래그십 모델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좀 연기가 이렇게 좀
모락모락 피어져 나오는 게 좀 멋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차주분이 옵션으로 넣었다고 하는 알콘 브레이크, 은색 캘리퍼로 되어 있고요. 이 브레이크 성능이 어떨지 좀 매우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따가 주행을 한번 하면서 수입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브레이크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2. 야, 이 플래그십인데 카니발에도 들어가는 컨티넨탈 타이어 정도 꼽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다이나프로 타이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차량 등급에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제네시스에도 뭐 미쉐린이나 컨티넨탈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넣어줘야지. 그래도 모함인데 안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기형 디자인을 잘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 깨끗하다. 뭐 새 차라 가지고 먼지도 하나도 없어. 이거 V6 엔진에 가득 차 있는 엔진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독일 차들은 전반적으로 이게 무게중심을 낮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이거보다 거의 한 뼘 정도 더 아래쪽에 배치를 하는 편인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시가 오래됐고 엔진을 더 내리려면 아마 프레임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개발 비용 같은 게 좀 많이 발생되니까 아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수입차들이 존나 밟으면은 존나 잘 나가지. 엔진이 제일 무겁잖아, 차에서.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이 이만큼 한 뼘 정도가 떨어지면은 예. 지금 이 차는 거의 여기 있잖아, 엔진이. 예. 다른 차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는 거지. 자, 실내 인테리어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문 여는 느낌. 야, 묵직하고 좋아. 좋아. 외관은 사골의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실내는 사골이라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앞좌석에 탔을 때 공간감은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아마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인상적인 거는 시트에 딱 앉아서 전방을 바라봤을 때 시트 포지션이 X5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트를 약간 올려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 그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가죽 질감은 부드럽고요. 굵기는 BMW보다는 조금 가늘긴 한데 잡으셨을 때 적당한 정도의 굵기인 것 같고요. 뭐 가죽 질감도 굉장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시트의 퀼팅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가죽 질감도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느낌 정도의 가죽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마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독일차와 비교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요 위쪽에 보시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리 들어보면 실제 리얼 우드는 아니거든요. 진짜 나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나온 것 같고요. 보이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로 좀 아쉬운 부분은 후측방 모니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어 노브가 있고 좌우에 이렇게 일렬 엉시, 엉따. 이 엉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 차가 뭐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엉덩이 시원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엉시가 있지만 뭐 시원하지가 않아요. X5에도 없는 터레인 모드가 있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노우, 그리고 머드, 샌드 이렇게 기능이 있고 그 왼쪽으로 기본 주행 모드죠. 컴포트, 그리고 에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6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 이건 아마 뭐 정통 SUV를 지향하는 모하비의 꿈이 반영된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고요. 요즘 차량들은 버튼식이나 일반적으로 전자식 기어 노브를 사용하는데 이 모하비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기어 노브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헤드레스트에 모하비, 깨알같이 모하비라고 로고가 돼 있고요. 요 위쪽에 스피커 보면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꼭 그 수입차들에 들어있는 금속 부분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입니다. 굉장히 마감을 잘 해가지고 실제 금속 느낌이 들 만큼 그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95만원의 옵션비를 추가를 해가지고 렉시콘 스피커라고 합니다. 네, 콘솔 박스는 뭐 그냥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 일반 정도의 넓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번 볼까요? 휴대폰 케이스 이게 한 18cm 정도 되나요? 대보면 대략적으로 뭐 한 3cm 정도 깊이가 나올 것 같네요. 자, 뒷좌석 2열로 한번 와봤고요.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 쪽에 엉시
그리고 엉따 이렇게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4개가 다 파워윈도우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헤드룸도 충분하게 넉넉한 정도의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시트 마감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석하고 동일한데 시트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푹신한 느낌보다는 딱딱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하드한 느낌 정도의 착자감이라고 할까요? 이 차량은 지금 6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이 시트가 없이 뒷좌석 2열이 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수동으로 해서 시트를 앞뒤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옆면에 있는 버튼이나 윗부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딸깍하고 밀려서 3열로 타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폭이 넓어가지고 성인이 타고 내릴 때도 충분히 넓어서 타고 내리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3열로 한번 또 타볼까요? 잠깐만, 야씨, 다리가 짧아. 힘들어. 차주님 여기 2열 공간 어떠세요 지금? 좁은가요? 제가 외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넓습니다. 지금 제가 3열에 앉았는데 2열에 성인이 타고 있는 상태로 주먹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시트 높이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길까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허벅지 아래쪽에 이 시트가 잘 받쳐줘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접히는 데 중점이 맞춰진 시트다 보니까 이 허벅지 부분이 좀 많이 떠요. 그래서 성인이 장시간 앉아서 갈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이동하는 정도는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요 2열까지는 아이소픽스를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고요. 3열에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량 크기가 크다 보니까 윗부분 쪽에 에어벤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틀 때 실내를 금방 데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3열에도 친절하게 이렇게 등이 달려 있고, 3열에 보시면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이게 USB-C 타입은 아니지만 USB to C 타입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충전하시는데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에서도 공조기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2개가 콘솔 박스 뒤편에 바로 위치해 있고, 좌우 하나씩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 220V가 지원하는 포트가 또 하나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좀 열어줘. 이거 나 내릴 수 있게 열어주세요. 아, 이거 누르고 나가면 된다. 아, 좋아. 사장님 요거 어디 갔어요? 요거 받치는 거 여기 밑에 들어있나? 밑에 있어요. 이거 공사 지는 거.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숨겨진 조그맣게 공간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 뭐 필요하신 거 수납하시면 되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고사도 지내셨다고 합니다. 부디 꼭 무사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폴딩 안 하셨을 때 351리터, 자 3열을 폴딩을 하면 1220리터라고 하는데요. 요거 폴딩 한번 해볼까요? 넓다. 자,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오면 비로소 이제 모하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넓은데, 요 뒤편에 보시면 요 버튼 있잖아요.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 요 좌우 버튼을 누르면 2열 시트도 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깍? 와, 냉장고 들어간다 여기. 자, 이 정도 공간이 나오면 차박할 때 또 굉장히 유리하겠죠? 오, 잠깐. 지금 여기 별도로 뭐 다른 걸 매트 같은 걸 지금 하지 않았는 상태에서도 이불만 있으면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침낭 있으면 뭐 차 시동 안 걸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다 접은 상태에서 앉게 되면 천고가 여유가 있진 않은데, 생활할 수 있는 거주 편의성은 굉장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뭐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내 리뷰는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그럼 주행을 한번 하면서 이 차량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초기 옛날 모하비하고는 어떤 점이 많이 틀려졌는지, 그리고 1열, 2열, 3열까지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모하비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이게 거의 국내에서 뭐 가장 큰 SUV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가 오히려 워낙 많이 커지다 보니까 소렌토하고 차량 크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되게 큰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행하면서 보니까 뭐 차 전체 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차량 크기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여성분들이나 처음 타시는 분들도 뭐 크게 위화감 없이 운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 뭐 차량이 아직 출고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뭐 200km씩 이렇게 밟아볼 수는 없겠지만 초기에 엑셀 응답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디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묵직한 느낌보다는 조금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고요. 바른 거 대비 차가 이렇게 엄청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 연비를 위해서 컴포트 모드의 세팅을 그렇게 했는 걸로 보여져요. 초기 모델보다도 승차감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과속 방지 턱을 하나 넘었었는데 이게 프레임 바디 차의 특성이라고 하죠. 일반 그 모노코크 차량을 타면 앞과 뒤가 이렇게 분리해서 바운스가 되는 느낌인데 앞하고 뒤가 이렇게 들렸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운전석에서도 약간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모노코크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핸들 존나 안으로 집어넣네? 원래 이거 자선이 이렇게 있으면 막 집어넣잖아. 네. 밟으면.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가니까 안으로 막 존나 밀었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차선이 편도 차선인데 여기에 주차해놨는 경우에 중앙선 넘어가면 막 집어넣거든. 네. 이렇게 차 핸들을 집어넣어요. 그게 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제일 약하게 놨어. 그러면은 핸들을 집어넣진 않고 예. 경고만 올라요 핸들에. 깜빡이를 안 틀고 이제 차선 막 변경을 집어넣잖아. 하면은 차가 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놨어. 이 차의 그 제원상의 출력은요 257마력 3000cc 디젤이고요. 제로 100은 8초 한 중반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모합이 너무 오래된 차라서 출력이 떨어지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뭐 생각보다 그렇진 않고요. BMW X5 같은 경우에도 한 286마력인가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제로 100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모하비를 사가지고 달리기를 하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넉넉한 정도의 운동 성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엑셀 반응이 조금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아마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큼 아마 보여줄 거예요. 왜냐? 3000cc 디젤이기 때문에 6기통은 틀리거든요. 네.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아, 충분히 시원한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알콘 브레이크? 280만 원이요. 280만 원이요? 예. 와, 생각보다 비싼데? 앞에 우리 킹단이가 나왔다 치고 브레이크. 오. 280만 원이요? 아, 280만 원.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차량이 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 바디 그 특성하고 차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뭐 타이어 같은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일상 주행할 때는 뭐 알콘 브레이크 정도라면 충분한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MVH 방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2열까지 이중적품이 있더라고요. 오, 이중제품. 오, 이중제품 맞아요. 맞죠? 이중제품 비리 맞아요. 자, 2열 승차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떠세요? 뒤에 앉아보시니까? 제가 초기형 모하비가 예전에 제 드림카였거든요. 그때는 뒤에가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었는데 그때 승차감보다도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서스펜션 밸런스를 되게 잘 잡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모하비에서 조율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대한 모하비 끝판대장이라는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드는 정도의 2열 승차감. 괜찮은데요? 2열?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의 느껴지는 그 롤링 현상도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2열에서 느껴지는 그 롤링 현상도 거의 없을 정도로 편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3열이 궁금한데요? 3열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열. 출발!
3열에 탑승하자마자 딱 느껴지는 거는 시트 자체는 조금 딱딱하긴 한데 승차감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차주님 말씀하셨던 2열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3열부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도로 주행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2열까지는 못 느꼈던 게 3열에서는 약간 우 하는 이런 소리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디라 그럴 텐데 잔진동들 있잖아요. 3열에서 조금 올라옵니다. 2열에서는 한 20%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라고 하면 3열에서는 한 70%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이전 모하비 같으면 타자마자 바로 세워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간편하게 뭐 장거리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완전히 극커브를 돌아갈 때 조금 2열보다 롤링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2열이랑 3열을 타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2열, 3열 타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승차감일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좀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2열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3열에서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굉장히 선방하는 승차감을 보여줘서 이 부분도 조금 인상적이긴 합니다. 제가 타고도 지금 아까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탈 수 있으면서 승차감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합격! 합격! 여기까지가 자동차 전체 리뷰 그리고 3열까지 시승에 대한 리뷰였고요. 마지막 결론을 차주님과 같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죠. 시승을 모두 끝냈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하고 싶었던 초기 모델 중 제일 비싼 모델이었던 4,800만 원.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차량 가격이 5,8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5,700만 원 정도에 네네. 구입하게 됐고요. 10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차량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로 가격 방어를 잘 하면서 품질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때는 독보적인 위치였지만 지금은 경쟁 모델들도 쟁쟁하잖아요. 뭐 선택지가 다양한데 저기 렉스턴도 있고 같은 프레임 바디가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죠. 렉스턴은 네. 렉스턴 게임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부심을 느낍니다. 조심해야 끝나고 돌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렉스턴 차주 오너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의견 아니고 사주님 자, 어쨌든 플래그십이라는 위치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약간 한 2% 정도 모질라는 차체 크기 그리고 약간 하드한 승차감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 유일한 3000cc 디젤이라는 점 카라반 그리고 보트 이런 걸 운행하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초기 모하비가 약간 20대의 좀 건장한 느낌의 탄탄한 느낌의 모하비였다면 현재 최신형 모하비는 멋진 40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하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제공해 주신 저희 차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동에서 지진의 농원이라는 사과 농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맛있는 사과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지진의 농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맛있는 사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구입하실 수 있는 경로는 아래쪽에다가 지진의 농원 네임카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맨날 TV 보고 구입했다고 하면 연락드리면 뭐 혜택이 있나요 혹시? 없다고 합니다. 사과즙이라도 좀 끼워주세요. 사과즙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차주님과 함께 즐거운 리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차주님 긴장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PD님께서 아마 오늘 잘 마무리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모하비 오너가 된 입장에서 자부심과 이제 긍지를 가지고 모하비를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항상 저기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해끼지 않게끔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또는 구미에 차량을 리뷰하고 싶은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 저희 여기 아래로 보이는 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멋지게 저희가 리뷰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맨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살TV! 맨날TV 화이팅! 지진의 농원 화이팅! 화이팅! 모하비 화이팅!